자, 이제는 위클리 테스트 하면서 네, 오늘 공부했던 과정들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 정책론 공부를 했으니까 정책론의 파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실 건데요. 복습을 하실 텐데, 정책론에는 보통 한 5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30회 문제는 30회.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만이 하죠? 네, 이건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이건 부동산 공법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도시계획 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를 상한 택지 소유 상한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맞나요? 안 하죠. 현재 시행 중인 택지 보유 상한제 안 한다. 그렇죠? 위헌 판결 받았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이름하여 토지은행 제도다. 네. 4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한다.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네. 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요. 맞죠? 예,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최종 답은, 예. 나머지는 맞고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항상. 네. 그 다음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재개발인 경우는 재개발 부담금, 재건축인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의 증가분이다. 맞나요? 어떤 거 같아요? 물가 상승분이에요? 물가 상승분이 아니죠? 이게 지금 아까 개발 이익 자체가 지금 이제 그게 토지든 아니면 부동산 건물이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상 집가 혹은 정상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물가 상승하고는 그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변동은. 물가 상승분이 X다. 정상 집가 상승을 총괄하는 부분에 한해서 일정 부분을 귀속시키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죠. 구분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계획, 그러니까 청사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는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 이게 서울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구체적이고 실행하는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를 설치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여기에서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꼭 정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꼭 결정해야 되는 결정사항. 용도 지역 지구제. 기반시설, 정비 계획, 그잖아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같으면 신도시 개발이 있으면 신도시 개발 그런 거,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죠. 그 다음 3번 개발 손실 보상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는 개발 부담금제가 있다. 손실을 보상해 준대요.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 부담금을 매긴다.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거는 손실보상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미시행지중이지만 TDR,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죠. 개발을 못해서 억울한 사람, 그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방법, 개발권 양도제.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개발 부담금제는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개발했기 때문에 이익을 뺏어가는 거죠. 4번,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맞네요. 이거는 주택법, 우리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택법 내용이죠. 네, 이렇게 공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한 문제씩 나와요. 공법이 나오든지 세법이 나오든지. 네. 2차 하시는 분들 유리하게. 5번,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맞나요? 뭐가 틀렸나요? 재건축 부담금이니까 어떨 때 해야 돼? 재건축할 때 해야지. 재개발할 때는 개발 부담금이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해서 환수되는 금액도 이제 공제 한도를 많이 늘려가지고 줄이고 있죠. 네. 그리고 있습니다. 자, 30회 문제였고요. 다음,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다음에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정비사업은 세 개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극히 열악하다가 나와야 돼.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극히 열악한데 이 동네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거를 다 내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공용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런 그 기반시설만 보충만 해주는 것뿐인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열악하고 또 여기에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가 나오니까 상공 나오면 재개발입니다. 열악한데 상점, 공장 나오면 재개발이에요. 여기 봤더니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열악.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근데 3, 재건축 사업은 어때요?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네. 요즘 서초동, 강남에 재건축하는데 보면은 다 좋은 동네잖아요. 기반시설 다 갖춰져 있죠. 건물만 새로 짓는 거죠. 네. 양호. 그러니까 이거는 열악, 상공 나왔으니까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가 뭐예요? 가로, 세로의 가로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블락, 영어로 말하는 거 블락. 구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에 이제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의 블락. 그거를 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즘 또 그거 말고도 또 모아주택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죠? 모아주택. 이거는 이제 상가들 있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도시 및 정비 법령상 내용은 아니고, 그거는 또 서울시 시장의 결정에서 하는 거죠. 네.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예전에 이렇게 단순한 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유단계, 국세 보유단계 뭐가 있다? 종부세가 있죠. 이거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종부세. 그 다음에 미연, 지방세면서 보유단계, 재산세죠. 그 다음에 국세면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이건 너무너무 쉽죠. 이런 것들은. 그냥 주는 문제니까. 예전에 30회는 이 정도 수준 나왔습니다. 자, 30회 분양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 규제래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하고 토지, 그렇죠?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네요. 네. 그다음 2번.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들어간다. 맞죠? 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네. 싸게 공급하려고.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LH공사가 싸게 공급하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죠? 네, 그건 제한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5번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규제다. 직접 개입이죠. 네,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직접 개입이다. 수요자,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자, 또 주택공급제도로서 틀린 것은 1번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써 후분양자래. 그거를 누가 부담해요? 건설사죠. 주택 구매자가 아니라. 틀렸죠. 그럼 1번 답이네 그냥. 2번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빨리빨리 공급하라 하는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가 여태까지 주를 이루어왔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맞죠? 네. 선분양제도는 4번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매 제한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다 지어놓은 거 골라서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이렇게 좀 쉬워요. 제도에 있어서는. 자, 31회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 LTV, DSR, DTI, DSR 이런 얘기죠. 네. 당연히 너무나 쉽죠. 이거는 세금. 이건 허가니까 규제, 이용 규제, 그렇죠? 개발 제한 규제, 이것도 이용 규제네요. 네, 개발권 양도제. 자, 이거는 손실 보상 제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 찾으래요. 토지은행 직접이다, 간접이다? 은행이니까. 토지를 쌀 때 매입하는 거 직접 사들이는 거잖아. 수요자로서 역할한다, LH가. 그러니까 직접, 맞죠? 그 다음, 공영개발, 직접이죠? 네. 총부채상환료는 금융이니까, 금융, 조세, 부담금, 이런 건 다 간접. 예. 그 다음에 정보, 신고제 이런 거 다 간접이라고 했어요. 세금이니까, 간접. 부담금, 간접. 공공투자사업, 직접.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기울면 비용. 다음,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감면이래요. 그러면 거래 많이 하라는 얘기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 맞죠? 정부가 가져가는 거고, 예,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 맞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대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동결, 그래서 락인 이펙트 발생시킬 수 있다. 맞네요. 종부세는 국세다. 맞죠? 보유 단계. 맞죠? 맞네요. 그러면 5번이 틀렸겠네요. 5번은 지방세. 맞죠? 그러나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고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네. 이렇게 쉬운 거는 항상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섞어놔서 지문을 줍니다. 네, 그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틀린 것은 주택정책 틀린 것은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이다. 맞네요. 금융이니까 금융, 조세, 부가금, 분담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 어쩌고저쩌고 비대칭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 네.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당연하죠. 예, 저소득층, 복지, 네, PIR이라는 건 뭐예요? Income Ratio. 소득 대비, 연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이 얼마느냐. 지금 20이 넘어간다. 20년 아무것도 안 먹고 써야지 집 마련한다. 요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득 대비 임대료율은 뭐예요? 월 급여 대비 임대료가 얼마냐. 그걸 계산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다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낮아야 좋은 거예요? 낮아야 좋겠죠. 예. 다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가요? 공공임대주택이 뭐 전국에 널려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예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지어져 있는 데만 가야 되니까 단점이죠.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 이건 돈으로 현금으로 꽂아준다는 거죠. 예, 소득을 보조해준다.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맞죠? 네. 답은 4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우리가 영국 행통장 기억나셔야 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대장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4년 사회초년생 시험 보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네. 젊은 사람은 행복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다. 틀렸네요. 1번이 정답.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네, 확인해 보시고 오늘 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갑자기 이게 나와서 역대 처음 나왔는데 당황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는 몇 회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 엄청 오래된 거죠. 예. 자산유동화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IMF 때 만들어졌죠. IMF 때 돈 갚으라 하고 부채 비율 200%가 생명줄이었는데 그때 200% 넘는 기업 돈 갚아라 그랬더니 갖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대. 그래서 1순위로 망한 데가 저기잖아요. 동아건설이잖아요. 리비아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와가지고 다 그 땅 저기 김포 지금 김포 신도시에 있는 땅 전부 다 샀다 이거죠. 근데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다. 그때 이제 자산유동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산유동법 채권 발행해가지고 분할해서 팔 수 있도록 쪼개서 팔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IMF다. 떠올리면 90년대 말, 그죠? 그 다음 부동산 실명제는 누가 하셨어? YS께서 어떻게 만들었다? 확실하게 만들었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 YS, 이번 DJ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순서는 어떻다? 니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자, 다음 법령 중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렇게 꼭 매년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개발 행위 허가하죠? 당연히 해야죠. 네, 집 건설하고 이런 거 다 행위가 제한이 받잖아요. 허가를 받아야죠. 택지 소유 상한제 있나요? 없죠. 용도지역제 있죠. 토지초과이득세 없죠. 또 없는 거 뭐라고요? 공안지세 없죠. 또 없는 거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 미시행되고 있는 정책 4가지는 34회도 또 나왔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 문제, 부동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개입의 요건이다. 근거다. 맞죠? 맞는 얘기. 부동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우린 다 배웠고 여기에다 더 추가한다면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의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실패의 요건이었다. 원인이다. 토지 비축제도 또 나왔네요. 토지 비축제는 누가 한다고요? LH가. 그렇죠? 용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가요? 맞네요. 네. 그 다음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은 직접이죠. 부동산세는, 종부세는 간접이죠. 이거 LTV 간접이죠. 개발부담금 간접인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수용은 직접이죠, 직접.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다 간접이죠. 네. 섞어놓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 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 수익성을 저하시키겠죠. 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진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거 제한했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으니까, 이제 분양가
자율화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네. 자, 34회로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 또 나왔죠. 이렇게 어떤 거라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공한지세 보이는 거. 여기다 추가 어떤 게 추가된다? 개발권 양도제. 요즘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전엔 4개에서 선택하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6개, 8개로 시간 끌어서 난이도 높이는 방법이죠. 그 다음 주거정책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우리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최저 기준을 만든다고 했죠? 그거 이상은 보장해줘라 돼 있다고 그랬죠? 예. 다음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주택 바우처,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네,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거. 저소득 임차기구에 대한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호조 방식 맞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가격 상한제는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없다. 그와 대비해서. 리얼 임대료 보조 정책은 민간 임대주택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네. 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 임대료를 높인다. 맞나요? 임대료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높을 수 있지만 이익이 창출하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이 증가되면서 다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한다? 공급량이 증가하지가 않죠. 감소되는 거죠. 네. 감소되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리얼, 미음이네요. 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공공주택특별법령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받았대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근데 여기는 무슨 글자가 들어갔어? 전세. 그러니까 전세를 찾아야죠. 네. 2번 아니면 5번이다. 그렇죠? 네. 니은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민간이죠? 그럼 민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민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민간이 들어가야 된다. 임대사업자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매입 임대주택이 되겠네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1번은 맞나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디에 속한다? 국세인가요? 네. 틀리죠. 국세 아니고 지방세니까 기역이고 또 미음 맞나요? 취득세는 리을이고 재산세는 미음이죠. 네. 그 다음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관한 과세인가요? 네. 의무자별로 합산했다. 과세표준이 의무자별로 합산된 거 아니라고 했죠. 네. 이것도 틀렸고 기본적으로 이게 처분 단계냐 보유 단계냐 해서 틀렸고 취득세는 기역 디귿 맞나요? 지방세면서 취득 단계 이거는 맞네요. 종부세는 국세면서 보유 단계 맞죠? 공통점은 비율 물건별 과세 표준이다. 맞나요? 틀렸죠? 이거는 인별로 과세한다고 그랬고 이건 물건별이라고 했고 재산세는 기역 비율 지방세면서 물건별 과세 표준 맞죠? 네.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면서 인별과세 맞는데 공통점 미음 보유 단계 맞다. 그런데 요게 조금 이상해요. 요거 인별이면서 아까도 어땠어요? 그 부동산 물건별로 또 합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별로 과세가 되는 건 맞지만 물건별 과세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이게 3번으로 정답은 발표가 됐지만 나중에 전부 정답이 된 거예요. 4번 양도소득세는 니은 국세 맞죠? 재산세는 지방세 맞아요. 공통점은 미음 보유 단계 맞죠? 시옷 아니다. 네. 처분은 보유 단계 처분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미연. 국세 맞고요. 미연. 보유 단계 아니고 처분 단계니까 미연 틀렸고. 예. 괜히 이렇게 좀 욕심내다가 전부 정답 돼버렸어요. 간단한 문제를 내지.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정책하고 우리의 투자론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가셔서는 어떤 거 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약 노트, 핵심 노트 복습 꼭 해주시고, 예, 심화 과정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